예, 다음은 이 대회에 같이 연대해서 주최하시는 분들입니다. 4대강 등록금 민원연, 그 다음에 강정, 이렇게 연달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표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대강 대책위 공동대표 윤희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55인데요. 겪으면서 4월 11일 참 기다려지는 날이다. 아주 좋은 날, 이런 선거를 맞아 본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목회자로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4대강이 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가 좀 정상적인 사람들로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좀 믿음이 좀 부족한 목회자로서 우려를 갖는 것은 이런 거죠. 80년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그걸 함께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숨어서 걱정만 하는 겁쟁이 신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두환이가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만을 죽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시 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김종필이든 김대중 선생님이든 김영삼 전 대통령이든 그런 정치인들이 제정신을 갖고 정치 군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저는 광주에서 양민들이 학살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판이 요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을 빌고 소탐 대신하지 말고 함께 연대하고 단결해서 4월 10일 날 힘없고 가난하고 그러나 이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씻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대강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요구합니다. 2010년 6월 2일 서울시장 선거를 제대로 했다면, 야권이 단일화돼서 모든 시민이 똘똘 뭉쳐서 서울시장 선거를 제대로 했다면 4대강 그때 이미 시효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통합당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명수 대표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실수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한명수 대표님 나서서 민심들의 마음,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국회를 세우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 세상을 만들자는 목회자들의 염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해군기 저지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왕재산 산하조직으로 간택받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유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왕재산 1심 판결을 했는데 왕재산은 없다, 이런 판결이 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인데요. 작년 말에 제주해군기지 2012년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국회에서 했는데, 설계가 문제가 있으니 검증해보자.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검증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검증이 결과조차
총리실에서 이른바 마사지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것을 다 뒤집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과 발표 나온 그 결과 보고서에조차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항구를 설계하려면 바람 세기를 기본 측정 데이터 중에 하나로 하는데, 보통 서귀포의 바람의 세기 풍속값이 보통 최고 풍속값이 한 25에서 50노트 된다고 합니다. 최고로는 한 60노트 된다고 하는데, 제주 해군기지 풍속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노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항구도 15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 항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항구를 짓게 되면 15만 톤급 크루즈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언제 타이타닉이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박 운항 난이도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해군이 용역해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15만 톤 크루즈 들어올 수 없다, 사실상 매우 운항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함조차도 바람이 세거나 대형 함정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입출항하기 어렵다, 이게 해군이 용역 의뢰한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주 해군기지 설계가 엉터리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짓고 있는 항구는 먹통항구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니까 김황식 총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5만 톤급 두 척이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주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황식 총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15만 톤 크루즈는 들어오기 어렵지만 약정을 그렇게 했으니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황식 총리가 제가 알기로는 법조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약정은 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사기로 약정을 했지만 그것은 유효하니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요, 2월 22일 날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빨리 해야 된다고 특별 기자회견을 오전에 하자마자 오후 3시에 관계기관 대책회 열었고, 바로 그 직후에 서귀포 경찰서장이 날아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구럼비바위 파괴하도록 하는 발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외지인으로 갖다 앉혔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기 위해서 발파하려고 이거를 지금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에 제2의 4.3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의 대출이 사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은 제주로 가시고, 가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런 음모와 사기와 먹통항구 이런 것들을 알려서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힘차게 싸워서 제주 해군기지 반드시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2년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입니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정용필입니다. 네, 지난기간 우리 대학생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기간 우리 대학생들 꾸준하게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학생들의 땀과 눈물로 등록금 문제를 온 세상에 알려냈고, 얼마 전 기상예비 부당함 역시 온천하에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대리라는 힘이 조금은 부족했는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2012년 아직은 비싼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3월 30일 더 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대학생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대학생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기간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만들어왔던 승리의 길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2012년 그 길을 한대련이 이어받아서 열심히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민주언론 시민 여러분의 정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1일입니다. 작년 12월 1일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집어삼킬 괴물 4마리가 등장했습니다. 그 괴물은 조중동 매 종편 방송입니다. 이들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민주주의를 파괴할 바로 그 괴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괴물이 이제 등장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실제로 이 괴물이 아직은 실력이 좀 약해 보입니다. 시청률도 그리 높지도 않고 또 영향력도 그리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몸집을 불려서 이 나라 국민을 물어뜯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거대한 괴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여론을 왜곡하고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조중동이라는 신문을 앞세워서 광고주를 급박하고 또 돈을 빼앗고 이러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또 이들에 기대어서 자신들만의 특권과 반칙을 유지하려는 그 세력들이 이런 조중동 방송에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혜가 바로 이 조중동 방송들은 방송과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고주를 겁을 주고 그 돈을 빼앗고 그래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